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우파 세력의 중심 기둥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런 우파의 중심 정당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문제점은 무게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한번 졌다고 휙휙 이념, 정당의 생명줄인 이념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집안이 경제 사정이 잠시 어렵다고 해서 가훈을 쉽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한 해 대학 입시에서 다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교훈을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념은 정당의 생명이고 중심이자 본질인데, 선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4.15 총선을 따지면 코로나라든가 이제 공천 실패 이런 걸로 해서 패배를 했는데도 그저 국민에게 쉽게 보이기 위해서 정강 정책을 확 바꿔버린다고 나섭니다. 홍준표 대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교수를 데려와서 무슨 혁신위원회다 또는 좌표와 가치를 조정하는 위원회다 이런 걸 만들어서 엉뚱하게 그 당의 정신을 바꾼다고 했다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고 그저 모든 게 다 실종되는, 정말이지 어떤 여성의 모델이나 배우가 하이 실종되는 것처럼 이 정당의 하이 실종, 정신 실종,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4.15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당을 수습하는 책임자로 나섰는데 역시 또 정강 정책을 확 뜯어고치는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특위위원장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38살, 주요 경력은 서초구 의회 구의원, 사실 이 정식 교수의 경력도 없고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어떤 이념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이 엄청난 학문적 성과나 아니면 현실 정치에 부닥쳐서 오랜 시간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그런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논평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 4.15 총선 때 서울 광진갑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죠. 자, 그 정강정책특위위원회에서 오늘 비대위에 일단 그 안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대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상임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 내용,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면 정말이지 제가 개탄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2번과 3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2번의 정강정책의 첫 문구를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명기한 대로 이 국민통합 부분에는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시한다고 합니다. 그 명시에 따라서 1번에 제가 적시해 놓은, 예를 들면 6.3 한일회담 반대, 삼성개헌 반대,
유신헌법 반대, 이런 박정희 정권에 반대했던 세력들의 저런 투쟁을 일종의 민주화로 칭송을 해서 정강정책에 다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정강정책의 첫 문구가 왜 잘못됐는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 저거는 우선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비논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비현실적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념, 특정한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특정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뜻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만든 집합체입니다. 이념 공동체, 가치 공동체. 제가 이념투라고 부르는 공동체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 공동체. 정당은 절대 모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된다면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은 일부이자 다수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국가와 어떤 시대에도 그 공동체의 모두를 아우르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이나 과거 러시아나 이 중공에 있었던 공산당, 이런 정당 빼놓고는 모두를 아우르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간다? 아니, 그럼 주요한 제가 얘기하는 이념 1과 이념 2. 이념 1은 현대사 해석, 건국 과정, 공동체의 가치, 지향점, 이런 것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념 2는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 세금, 범죄, 노동, 교육, 소수자 대우, 종교, 이런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에서 다 정당이 이견, 특히 저 좌파와 우파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합의를 해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합의를 해서, 좌파의 전교조 교육 문제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합의를 해서 모두의 내일을 함께 뭘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구름을 잡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지향점 자체가 잘못된, 관역 자체가 틀린 이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6.3 한일회담, 삼선개헌, 유신헌법 세 가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한번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보겠다. 경제성장과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정말 5천년 역사에서 가난을 한번 끊어보겠다라고 해서 100%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이거 아직 우리가 할 때가 아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거 하면 지금 나라가 망한다. 경제성장 근대화 산업화 못한다. 라는 역사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 야당 세력, 학생 세력들이 얘기하던, 교수 세력들이 얘기하던 그런 서구식의 100% 자유민주주의는 일단 유보를 하자. 그래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해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은 게 6.3 한일 회담을 통해서 일본과의 국교 회복을 통해서 대규모의 경제 개발 자금을 들여온 것. 이런 5개년 경제 개발, 근대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총력을 모아야 되고, 총력을 모으려면 군사혁명을 일으킨 지도자가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다. 장기 집권을 해서 이 일을 책임지고 내가 할 터이니 자유와 인권을 유보했던 것은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너희들이 라고 해서 했던 것이 애국 독재요 개발 독재 아닙니까? 역사는 선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에 절대 대체제가 없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고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선택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 반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의 저런 반대 투쟁들을 민주화로 칭송을 하고 우파 정당의 정강정책의 중심으로 집어넣는다고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신줄을 놓는 정책 변환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통합당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본인들의 태생과 성장 과정과 부모를 부정을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